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발표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심청 면담 사례를 공유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성과와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청 면담 주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저와 같이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시거나 또 향후 활동 예정인 분들에게 편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가을 하늘이 같죠? 아니면 가을이 요즘 흔히 보일 수 있는 하늘인데 보시면 알지만 좀 구름이 끼어져 있습니다. 네, 8월 쨍쨍 떠오르던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먼저 제가 사전 배경을 잠깐 앞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들이 수행사로부터 코디네이터 저희 팀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랑 그리고 두 분 선생님과 함께 두 개 A 학교와 B 학교를 제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부담이 된 것은 부담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선생님들도 동일하실 것 같은 건데요. 어떤 부담일까요? 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낯선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부담이 될까요? 네, 바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AIDT를 통한 수업 혁신일 것입니다. 또 어떤 게 부담이 될까요? 네, 바로 선생님들의 마음의 담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담을 저희들은 안고 먼저 제가 했던 부분들은 A 학교와 B 학교의 선생님들의 사전 진단 결과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부장교사와 관리자분들의 이번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와 학교의 분위기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봤던 게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갔을 때 저희들 신청 면담 결과지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연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요목이 있을까? 그래서 되게 보니까 면담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또 이 학교 부장 선생님에게 그리고 이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두고 저희들이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행사와 담당 부장님께 메일로 보내드렸고 저희가 이와 같이 사전 면담을 하고 면담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공유를 통해서 초반에는 저희 선생님 세 분들과 그리고 수행사 와가지고 충분히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두 번째 일정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지만 A 학교와 B 학교 상황이 다 다르고 학교 학살점을 고려해서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일정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선생님들도 물리적으로 다 떨어져 계셨고요. 또 우리 수행사에 오신 부장님께서도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 들어가기 전 1시간 전에 저희들이 사전 미팅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보는 그림과 같이 그 한쪽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본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분교입니다. 제가 아마 맡은 파트들이 이제 분교에 관련된 어떤 신청 면담 부분들인데 아마 알지만 분교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교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학교는 그 경상남도군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로 본교와 분교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총 합해서 29명이었고요. 학급당 평균 5.8명이었습니다. 어느 학급에는 1명 또는 2명인 학급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말하는 그 인구 절벽, 지방의 아주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좀 눈으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 소규모 학교의 특징은 선생님도 다들 아시지만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솔직히 AIDT가 필요가 없죠. 왜? 선생님과 아이들이 바로 아이 컨택 마주보면 바로 수업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학생에 대한 개별화 처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일반 학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게 이제
분교로 갈수록 교육 자원의 부족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 본교와 분교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뭐 적게는 한 8km에서 많게는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라든지 물리적 여건들이 좀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더 저희들이 좀 유리했던 부분들은 네, 교사 간 디지털 역량 차이로 인해서 선생님들 간의 본교와 분교 간의 협업과 교육적 자원 배분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면담을 들어가기 전에요. 신청 면담 이 부분이 사전 그 검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저희 교장 선생님, 그리고 본교 또 교감 선생님, 그리고 부장 선생님, 그리고 대표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들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면담 결과 크게 세 가지가 저희들이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요. 한 가지는 그 디지털 역량 차이 해소였습니다. 도서에 말씀드렸지만 본교와 분교 간의 디지털 격차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잡았고요. 두 번째는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사들이 이제 이론보다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의 연수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습 중심의 연수의 필요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들의 요구와 학교 환경에 맞춘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에 맞는 어떤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면담 중에 발견한 주요 요구 사항인데요. 면담이 마치고 나면은 저희 코디 선생님 세 분이 함께 모여가지고 잠시 오늘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저희 요약을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이거는 A 학교와 B 학교의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역량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습니다. 본교와 분교 교사들 간 디지털 도구 활용 역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맞춤형 기초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연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습 중심의 연수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간 학교 A 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연수로 인해서 선생님들 피로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짧고도 실질적인 연수 운영을 통해서 연수에 대한 피로도를 좀 줄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번째, 교사의 피로도를 감소해야 되겠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연구학교고 선도학교가 한 곳은 연구학교였고 한 곳은 선도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교육부 관계자 방문을 대비해 가지고 뭔가 공개 수업을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 연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연수로 저희들이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사전 진단을 했고요. 또 현장에 또 선생님들을 또 만났습니다. 또 관리자도 인터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이제 연수 운영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이었고, 그 학교 현장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저희 같은 A학교, B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초급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실습 중심의 연수를 진행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소그룹 연수를 저희들이 연수 계획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그 교사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연수 운영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연계되어 있는 블렌디드 학습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짧고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저희들이 A 본교와 또 분교 간의 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교사들 간의 어떤 협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없을까 하여서 저희는 공동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협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구체적인 연수 사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에 제가 잠깐 소개드렸는데, 이 학교는 A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공개 수업을 준비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분교와 본교가 어떻게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연수를 그렇게 틀을 잡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캔바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 설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협업을 정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디지털 리더십 연수였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또 수석 교사들, 또 부장 선생님들 같은 리더 교사들이 존재합니다. 알지만 최근에 디지털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어떤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부각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AI 윤리 교육이라든지 또 디지털 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들도 우리 관리자들과 부장 교사들 대상으로 저희들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빠뜨릴 수 없는 게 학부모입니다. 저희들이 사전 진단했을 때 학부모들이 좀 우려를 하셨어요. 아무리 디지털 교육도 좋지만 그래 아이들이 요즘 너무나 그 디바이스 너무 노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부모들이 우려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들이 이런 우려를 좀 더 감소시키면서 향후 디지털 교육 중요성을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러한 디지털 기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가 없을까 생각해서 그 연수를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이제 우리가 했던 그런 부분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우수 사례를 제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었습니다. 그 주제를 살려서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과 선생님들의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그 눈빛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사의 역할 변화였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우리도 알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지식 전달자로서의 요구보다는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학습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연수 중간중간마다 선생님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연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과거의 지식 전달자보다는 앞으로 학생들의 개별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협력 학습을 이끌 수 있는 가이드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본교와 본교 간의 교육 격차 해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히 본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누리는데 본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자원에 좀 약간 좀 소외돼 있다,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교사들 포커스를 두었을 때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 간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줄였고, 중요한 것은 이 연수를 통해서 이 연수가 본교와 본교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연수였기 때문에 협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따라온 부분들인데요. 우리 교육부 수업 공개 준비였습니다. 성공적인 수업 공개를 선생님들 하기를 희망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필요한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고, 선생님들께서는 그 연수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본교와 본교의 간의 공동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설계하셨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셨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저희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향후 저희들이 이렇게 선생님들과 또 저희와 또 선생님들이 이런 현장 지원, 우리가 컨설팅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디지털 역량 차이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2학교 정도로 운영을 해봤는데요. 학교마다 아무래도 좀 경남도 같은 경우는 본교들이 있었고 분교가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맞춤형 연수와 또 멘토링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멘토링입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하면서 알았는데요, 교사들 중에서도 이미 강사급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수를 할 적에 멘토를 맺었습니다. 1:1 멘토를 맺었어요. 좀 잘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디지털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부감 있는 선생님들을
친근하게 도와드림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연수가 되기를 요구해서 이끌었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아가서 학교의 어떤 전문자 학습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도 저희들이 좀 마련해 주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수의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연수를 하고 끝나는 것으로 보통 마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수행사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치면은 항상 개인적으로 좀 수행사에 담당자 요구를 합니다.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또 향후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학교를 저희들이 도와줘야 할까, 자, 그런 부분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스템으로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중심의 연수를 앞으로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 간 협업 및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교와 본교 간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업무적으로 만나는 것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습하는 교육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협업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사 학습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학생 맞춤형 학습 확대입니다. 학생 맞춤형이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AI 기반 학습 도구 도입하는 목적들도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처럼 학생 맞춤형 학습이 앞으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게 학부모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안에서 열심히 한다 한들 밖에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와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상으로 만나되 어떤 디지털 교육 어떤 연수와,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학습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및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수행사와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와 또 우리 선생님들 함께 좀 같이 고민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협업과 실습 중심의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 간 협력과 실습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마중물 역할인데요. 이런 마중물의 역할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현장에서는 협업과 실습 중심의 이러한 교사가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계적이 아니고요. 이번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디지털 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협력 강화입니다. 교육은 3주체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협력, 한 마음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 학교 환경에 맞게끔,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학습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저희들의 향한 코디네이터의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뭡니까?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코디네이터의 어떤 맞춤형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양한 좀 솔루션을 저희들이 좀 개발하고요. 또 지속적인 지원은 이러한 학교 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갔던 학교인데요. 본교입니다. 네, 이 학교를 나오면서 사진 한 컷 찍었는데요. 아이들이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게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저희들이 보면 한두 명이면 그 지역의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 마을에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아이들이냐고요? 이 분교 지점으로부터 한 10km, 18km 이내에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의 아이들이었는데요. 뭐냐면요, 솔직히 이건 그게 일반적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좀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선생님은 되게 많이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 더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계시던데, 사실 저도 이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하지 않았더라면 학교의 현실을 좀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디지털을 넘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학교의 어떤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는 만남, 그 공유, 그리고 소중한 열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